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발표를 맡게 된 팀 최충원의 팀장인 방승욱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목표는 배경,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절차, 수행 과정, 결과, 느낀 점, 추후 계획 이 정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 주제는요, 챗봇 형태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일을 해주고 또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비서를 구현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예전에 그 고잉 리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챗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12번에 저희 그거에서 큰 흥미를 느끼고 좀 유튜브 영상에서 좀 접하게 돼서 영화에서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라는 비서가 있거든요. 그 비서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보여드린 영상은 이건데요. 이거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인공지능 비서인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좀 영감을 받아서 했습니다. 목적은 일단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개량을 해서요.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바쁜 작업 중에 좀 소소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비서가 있으면 좋지 않나 좀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모델에 주식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좀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그랬는데 좀 일하면서 주식을 확인할 시간이 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소한 정보라는 거는 날씨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찾아주는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요. 날씨 같은 걸 좀 찾아줍니다. 아무튼 그런 건 이제 개량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개요로는 컨셉으로는 일상 대화를 컨셉으로 하는 비서고 평소에는 친구 같은 느낌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특정 서비스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됐고요. 훈련 내용과의 관련성으로 있어서는 저희가 배우던 과정 중에 파인 튜닝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리트레인 모델이나 그런 모델들을 잘 사용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좀 사용해 보고자 하기도 했고요. 그 환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구조를 예측함으로써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또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패스트 API라는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서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비스라는 말이 좀 중복이 많이 되는데 최종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 커스터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웹 서빙은 패스트 API로 REST API를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도커로 이제 빌드를 하고 웹으로 배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저희가 분야가 NLP다 보니까 NLP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좀 사전 학습 모델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랭귀지 모델의 좀 베이스 기본이 되는 느낌이라 좀 나중에 어디서든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은 대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주제별 텍스트 일상생활 데이터와 한국어 대화 요약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모델은 허깅페이스에 있는 SKT에서 제공하는 코GPT2 베이스 모델을 선택해서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EDA 해보면은 저희가 가진 원시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형태로 만들었을 때 약 37만 개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의 대화당 한 개의 컨텍스트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멀티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그저께 샵 골뱅이 이름, 샵 골뱅이 시스템 사진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아주 많더라고요. 여기 아무래도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다 보니까 태그를 걸던지 아니면 사진을 보내던지 링크를 걸면 저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걸로 좀 처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또 밑에 키키라는 단어 아니면은 키읔이 반복되거나 히읗이 반복되거나 저런 문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걸 처리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은 시스템 사진 후 왔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한 문장인데도요. 이런 거를 좀 제거하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키키라는 거 이게 하나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대화에서만 키키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가진 37만 개의 데이터 중 약 11%, 11.5%의 데이터에 키키라는 게 들어있었고요. URL은 0.8%, 뭐 이모티콘도 5%, 이름도 12%, 사진은 7%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름은 저희가 함수를 좀 만들었습니다. 임의의 이름을 설정을 해서 랜덤한 값으로 그 이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URL, 시스템 사진, 이모티콘은 다 삭제했고, 특히나 URL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대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장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반복되는 문구는 두 개로 통일, 키키는 똑같이 키역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만든 데이터는 약 19만 개의 멀티턴 형식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발화자를 유저 토큰, 시스템 토큰으로 구분하여서 이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GPT-2인데요. 이렇게 구성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총 뭐 12개의 디코더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모델인데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뭐 시간을 알려주던지 아니면 날씨, 로또 번호 아니면 실시간 주식이나 아니면 한글 뭐 영어 오타 교정 이런 거를 좀 넣어봤는데요. 일단 시간은 지금 대한민국 기준시인 KST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챗봇에게 얘기를 하면은 아래처럼 현재 시각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무슨 요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날씨 제공은 말 그대로 저희가 뭐 어떤 동의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현재 온도,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알려주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예시가 고잔동인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인천 남동구 고잔동이거든요. 근데 이 그냥 고잔동 날씨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우선적으로 안산에 있는 단원구 고잔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게 중복되는 동 이름이 많은 경우에는 앞에 시나 구 같은 걸 지정해서 아예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 번호는 뭐 재미삼아 넣은 기능인데요. 뭐 로또 번호를 뽑아주고요. 뭐 뒤에는 맹신하지 말라 뭐 이런 문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저희가 아래 예시를 보면은 삼전 주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데 삼전이 삼성전자죠. 이 줄임말로 이렇게 물어봐도 알아듣고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가격은 현재 62,100원이고 전일 대비 500원, 0.81% 상승 중. 그 뒤에는 좀 재미로 넣은 문구인데요. 뭐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유지될 것 같다. 뭐 이런 랜덤한 문구를 출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말라고 또 이것도 적어 놨습니다. 또한 뭐 네이버 아니면 좀 옆에서 예시로 든 게 MDS 테크라는 게 있는데요. 둘 다 이름에 영어가 섞여 있죠. 하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네, 또 영어 오타인데 갑자기 한글이 안 쳐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치면은 챗봇이 밑에 그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라는 말로 되물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속어 필터링도 뭐 추가는 했는데요. 서비스라고 하긴 좀 뭐한데 이런 나쁜 말을 쓴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변을 좀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 테스트를 했는데요. 모델 테스트는 라벨링만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라벨링 방식에는 뭐 true, 마이너스 100, 시스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라벨링 true라는 거는 GPT의 특성에 따라서 인풋과 라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는 저희가 찾은 레퍼런스 코드들이 다 마이너스 100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스템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100으로 마스킹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인데요. 모든 시스템 대화를 남겨놓고 모든 대화를 나머지 유저 대화를 마이너스 100으로 마스킹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뭐 좀 이게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true는 말 그대로 인풋과 라벨이 동일한 경우고요. 마이너스 100은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문장만 빼고는 다 마이너스 100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대화는 중간중간에 시스템 대화, 4번이, 인덱스 4번으로 되어 있는 게 시스템 토큰이거든요. 그 시스템 대화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100으로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테스트 결과인데요. 라벨링이 마이너스 100으로 된 모델을 에포크 4번 돌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출력이 안 되거나 짧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5번도 비슷합니다. 또 시스템 대화는 오히려 대화가 너무 길어지거나 혼자 되게 장황하게 얘기하든지 좀 맹랑한 소리 좀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라벨링 2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카페 갈래? 응, 그러자. 어디 카페로 갈까? 너 가고 싶은 곳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말이 좀 되는 듯한 대답을 하죠. 뭐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 먹었어. 나도 오늘 저녁은 샐러드 먹어야지. 뭐 무슨 샐러드 먹을 거야? 하면 나는 그냥 일반 샐러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생각보다 잘 해줍니다. 5번째도 비슷한 맥락으로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에포크 4번 돌린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SSA 테스트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이게 챗봇이라는 거는 좀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멘토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정량적 평가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적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하는, 뭐 결과적으로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안녕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이치에 맞는가 구체적인가에 대한 걸 평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성능이 좋지도 않고 좀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저희 같은 그룹분들이나 퍼실님들께 약 7분한테 이 라벨링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투표를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라벨링 트루에 에포크 4번을 받은 모델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해당 모델을 채택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모델의 좀 그 시연 영상인데요. GIF로 구성이 됐는데 뭐 운동 안 할래? 그러니까 뭔 운동? 같이 헬스장 다니자. 그러니까 헬스장은 왜?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같이 뭐 너도 살 쪘니? 뭐 그랬더니 나랑 같이 다닐래? 해가지고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뒤에는 약간 공감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나 오늘 다쳤어라고 하니까 왜? 그러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이 부러졌어. 아 괜찮아? 뭐 발목 깁스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술하기로 했어. 아파서 어떡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주고요. 이것도 뭐 강아지 좋아해? 그러니까 강아지는 좋아해. 무슨 강아지 좋아해? 골든 리트리버를 가장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잘 해주는데 좀 어설픈 대화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카페 가지 않을래? 이건 좀 긴데요. 가장 대화가 잘 된 케이스라 심심해. 그러니까 카페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가봤지. 그러니까 나는 안 간지 오래됐어. 그럼 오늘 가는 거 어때? 좋아. 카페 가면 뭐 먹을래?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치즈케이크 먹어야겠지. 그러니까 그거 맛있겠다.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하니까 떡국이라고 대답합니다. 먹는다는 것에 대답을 해서 그래서 아니 카페에서 말이야 하니까 라떼로 바뀝니다. 뭐 그런 식으로 몇 시에 만날까? 하니까 7시쯤 만날까?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디서 볼래? 하니까 롯데몰에서 만나자. 이런 대답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느낀 점인데요. 요약을 좀 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수행상 어려움 극복 사례를 좀 적으라고 해서요. 저희가 LMS상 공부를 했을 때 텐서플로우를 기준으로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이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좀 파이토치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새로 공부하고 다시 학습을 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의 형태를 맞추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LMS에서 진행할 때는 뭐 그냥 데이터를 만들고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넣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이터레이블이나 제너레이터 같은 객체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패스트 API나 도커 같은 걸로 웹 서비스를 연결을 했는데요.
이것도 많이 미흡한 부분은 많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모습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의 잘한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하는데 서로 코드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도 좀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의 코드를 채택하여서 그걸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을 꽤 많이 썼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좀 저희가 그 좀 코딩 능력도 좋아지고 아니면 협동 능력이나 그런 팀워크 같은 게 많이 늘어감을 좀 느끼는 걸 느껴가지고 좀 괜찮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은 또 한정적이지만 뭐 말 그대로 서비스를 좀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아쉬운 점은요. 저희가 원래는 음성 인식을 좀 메인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음성 인식에 대한 코드나 다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를 이 패스트 API를 이용하는 그 웹 서버에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해봤는데 그걸 적용하지 못해서 좀 실패하게 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챗봇이라는 건 데이터셋 정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셋 정제를 좀 하고 1차적으로 한 게 19만 개인데 그거를 또 이제 정제를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으로는 이제 이 모델을 개량해서 이제 ST나 TTS 같은 음성 인식이나 뭐 음성 발화 같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좀 저희가 그 컴퓨팅 자원의 문제 때문에 GPT-2 스몰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아닌 좀 더 큰 모델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서 데이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나중에 저희가 뭐 다른 모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해서 무언가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이 기술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